아무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거나 밤마다 물을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넘기기보다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당뇨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3천만 명이 당뇨를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당뇨는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실명,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 갈증, 잦은 소변처럼 일상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변화들이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가 우리 몸에 보내는 주요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65세 김희갑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밤마다 2번, 3번씩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갈증까지 심해지면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혈당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로 제2형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희갑 씨가 밤마다 자주 깨는 이유는 사실 몸이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는 몸속 노력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는 동안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하지만 혈당, 즉 피 속의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다, 큰일이다 하면서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서 당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변이 많아지고 밤에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미국 당뇨병 협회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이 180을 넘기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특히 초기 당뇨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피 속에 설탕물이 넘쳐서 신장이 빨리 설탕을 치워야겠다며 일하는데 설탕만 치우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버려야 해서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겁니다. 김희갑 씨처럼 나이 드니 화장실이 잦아졌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기면 몸이 보내는 이 경고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43세 회사원 박지연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업무량인데도 퇴근 후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아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며 버텼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145로 정상 범위 70에서 99를 넘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사를 받은 끝에 초기 당뇨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지연 씨가 요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것도 결국 몸 안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는 밥이나 빵 같은 걸 먹으면 몸 안에서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 세포 하나하나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세포가 당을 잘 받아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움직이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은 있는데 열쇠가 고장난 겁니다. 문 앞에 당은 가득 쌓여 있는데 세포 안에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만성 피로를 느낀다. 또 당뇨병 초기 환자의 60%가 평소보다 심하게 피로하다고 호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엔 당이 넘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으니 차는 가득 찬 주유소인데 차가 멈춘 것처럼 몸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연 씨처럼 별로 일을 안 했는데도 너무 지치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빠지는 건 당뇨병이 원인일 수 있는 겁니다. 58세 주부 오명자 씨는 최근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도수가 바뀌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시야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안과를 방문했지만 특별한 안구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 검사를 권유받은 끝에 고혈당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오명자 씨 역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명자 씨가 요즘 들어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렌즈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 때는 잘 보이지만 문제는 혈당이 높아지면 수정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가 주변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살짝 부풀거나 변형됩니다. 렌즈가 부풀거나 모양이 바뀌면 당연히 초점이 흐트러져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당 수치가 오르면 수정체의 수분 함량이 변해 일시적인 시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혈당이 정상화되면 시력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쉽게 비유하면 잘 닦인 안경에 습기가 껴서 뿌옇게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정체가 일시적으로 부풀어서 초점이 맞지 않는 거죠. 오명자 씨처럼 눈이 뿌옇게 보이네. 나이 들었나 보다라고만 넘기지 말고 혹시 혈당이 문제는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세 분의 사례처럼 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시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럼 다른 주요 증상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속에 혈당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이 소변을 통해 이 당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물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 몸은 점점 말라가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찾듯이 몸이 스스로 수분을 찾으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탈수가 생기고 이 때문에 목이 타는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안에 있는 당이 제대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한데도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포는 굶주리고 있으니 몸은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에서는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 과도한 식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당을 사용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저장해 두었던 지방이나 근육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게 살이 빠지게 됩니다. 밥을 잘 먹고 있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할 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대신 몸의 다른 조직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자료에서도 설명하듯 당뇨병 초기에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속 혈관이 약해집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 상처 부위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도 아물지 않고 덧나기 쉽습니다. 마치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낡은 수도관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힘이 없어져서 상처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전체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통해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메마르면 가려움증이 쉽게 생기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갈라지거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젖은 흙은 부드럽지만 마른 흙은 갈라지듯 피부도 수분을 잃으면 거칠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당뇨병 환자들이 피부 감염과 건조증을 겪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신경은 아주 얇고 섬세해서 조금만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부터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깃줄이 낡아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고혈당이
지속될 경우 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이 많아진 몸은 세균이나 곰팡이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야 할 창고 문이 헐거워져서 도둑이 쉽게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요로 감염이나 피부 감염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주 겪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쉽지 않지만 다행히도 미리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몸의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뇨를 막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당과 직결됩니다.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바꿔주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드럽게 타는 장작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설탕을 녹이듯 운동을 하면 혈당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혈당 수치가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중을 57%만 줄여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35kg만 감량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울 필요 없이 한 달에 1kg 정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수치는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고 이때 혈당을 높여 에너지를 준비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혈당이 항상 높은 상태로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등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식사를 가볍게,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체중을 천천히 줄이고, 정기검진을 받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 이 5가지만 생활 속에서 천천히 실천하시면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조금씩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앞으로도 100만 불 건강법이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